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일한 지 한 1년 4, 5개월 된 것 같습니다. 최영락이라고 하고요. 오늘 글로벌 애저 버추얼 쪽에서 이제 생사 처음부터 할 때부터 같이 지켜보면서 많은 부분을 저도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것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저는 인증 쪽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인증이라는 부분이 특히 요즘에 또 코로나19, 영어로 코비드19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원격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인증에 대한 부분을 안 볼 수도 없는 부분인데 또 생각해 보다 보니까 대부분 애저 서비스에서 생각보다 인증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많이 비중을 다루지 않고 전체적으로 지나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과거의 지식과 현재의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애저 서비스에서 인증이 제가 바라보는 인증이 어떤 부분인지를 공유한다면은 여기 발표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서요. 제목을 애저 서비스의 인증부터 다시 보자는 얘기로 정해 보았고요. 여기서 서비스를 저는 두 가지를 오늘은 예시로 들어가지고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윈도우 가상 데스크탑입니다. 요즘에 뭐 윈도우 가상 데스크탑이라고 해서 뭐 사실 다른 사람의 PC에 뭐 리모트 접속할 수도 있지만은 클라우드에 있는 가상 데스크탑을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도 이 애저 서비스에 있는 인증이 어떻게 잘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오픈소스 관련돼 가지고서 쿠버네티스 쪽을 인증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쿠버네티스 자체는 오픈소스로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애저와 어떻게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인증이 같이 쓰여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준비했고요. 네. 저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지금 일한 지 한 1년 거의 한 4, 5개월 되어 가고요. 저희 이제 정확한 역할 명칭은 프로덕트 마케팅 매니저, 개발자 쪽의 프로덕트 마케팅 매니저라고 하고요. 보통 하는 일은 개발자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역할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애저 사용자 그룹과 그리고 뭐 슬기로운 애저 생활이라는 커뮤니티도 있지만요. 그 이외에 사실 한국에선 개발자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파이썬 개발자 커뮤니티도 그렇고요. 뭐 자바 커뮤니티도 있고요. 이제 여러 커뮤니티와 함께 좋은 관계를 또 잘 형성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행사 후원도 결정하고 또는 이제 같이 커뮤니티와 함께 또 재밌는 일을 한다거나 또한 이제 개발자 쪽과 관련돼 가지고 또 그분들이 애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신가에 대한 많은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실행에 옮기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고요. 뭐 과거에 이제 입사하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개발자 커뮤니티 활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대부시 서울이라고 해서 사실 페이스북의 개발자 커뮤니티에는 불구하고 그쪽 커뮤니티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요. 오픈스택이라고 해서 클라우드 직접 만들 수 있는 오픈소스에 대한 커뮤니티 활동도 계속 하고 있고 뭐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제가 초창기 번역팀 한국의 번역팀이 형성될 때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만은 현재는 사실상 바쁘다는 핑계로 한 두세 달에 미팅 한 번씩 들어가면서 가끔 리뷰하고 그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서 뭐 또 번역도 다시 시간 내면 많이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보통 클라우드에서 뭐 애저를 떠나가지고 다른 클라우드도 그렇고요. 쭉 살펴보았을 때 IAM, 뭐 우리가 뭐 IM 그라운드 뭐 자기소개하기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IAM은 클라우드에서 인증에서 거의 시작점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애저에서는 여러분들이 혹시 애저를 많이 쓰신 분, 적게 쓰신 분들 다양할 수 있겠지만요. 애저에서는 IAM이라는 이 용어를 조금 적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애저에서도 이 아이디 및 액세스 관리라고 해서 IAM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거의 지금 모든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와 인증, 아이디, 액세스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IAM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애저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IAM이라는 용어를 많이 안 쓸까? 라는 저는 그 부분에서 한번 이야기를 오늘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애저에서도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고요. 이거 제가 애저 웹사이트에서 뭐 제가 빙으로도 검색 많이 합니다만 구글로도 검색 많이 해서요. 구글로 뭐 애저 IAM 하니까 바로 이 사이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IAM이라는 게 분명히 애저에도 있고요. 다른 클라우드 뭐 AWS 됐건 GCP가 됐건 국내 클라우드가 됐건
다 IAM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인증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증에 대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접근하기 전에 한번 이 인증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글로 인증이라는 말이 사실은 어떤 영어 단어가 번역이 되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사실상 조금 혼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보안을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많이 시작하는 부분이 이제 보안의 뭐 3대 요소 해가지고 뭐 무결성, 뭐 가용성, 뭐 기밀성 뭐 해가지고서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항상 자주 이야기하는 게 authentication과 authorization이 차이가 분명히 다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 이제 저희도 많은 영어 번역 문서도 한글 번역 문서도 보고 하다 보니까 가끔 어떤 번역은 authorization을 또 인증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번역될 때도 authentication을 번역할 때 인증이라고 일반적으로 번역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뭐 입증으로 번역하고 뭐 증명, 뭐 신원 증명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authorization은 뭐 인증과 인가 해가지고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인가라는 말을 쓰지만은 어떤 때는 허가, 권한 부여 이런 말도 쓰이고요. 또 이제 아까 authentication은 뭐 신원 증명 그렇게도 한다고 했는데 또 identity가 들어오면은 신원, 갑자기 또 인증이 다시 또 나오기도 하고 신분, 우리가 뭐 주민등록 그렇게 인정한다고 해서 아이덴티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신분이 되기도 하고 가끔은 이제 뭐 인증 획득 그렇게 또 가게 되면요. 서티피케이션이라는 자격증과 또 관련이 생깁니다. 또 이제 그 아까 인증 획득이라는 거에 예를 들면 뭐 ISO 인증 획득, 뭐 HIPPA, 힙합 이렇게 뭐 헬스 쪽 관련돼서 그런 쪽 같은 경우도 인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그거는 굳이 영어로 보자면은 뭐 컴플라이언스라고도 얘기하죠. 이렇게 인증이라는 단어만으로 여러 가지 좀 파악하기 어려운 참뜻이 있어가지고 혹시 이 발표 제목을 보고 오셨을 때 이 인증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서 요거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고요. 오늘 제 세션에서는 이제 authentication과 identity라는 이 관점에서 어떻게 자격증명이 와가지고서 신원이 인증되느냐, authentication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클라우드에서 이야기하는 IAM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인증에 대한 짧은 히스토리 뭐 잠깐 들고 왔는데요. 인증은 뭐 전통적으로 보면은 뭐 지문, 뭐 핑거프린트, 발자취, 풋프린트 같이 뭔가 어떤 한 개개인에 대해서 고유하게 남을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그거와 관련돼서 신원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인증으로 갔고요. 뭐 그런 부분이 점차 암호화가 발전하면서 컴퓨터에서는 예전에는 뭐 유닉스나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ETC의 PASSWD, PASSWD 같은 경우에 밑에 같이 뭐 이렇게 뭐 이상한 뭐 암호화가 돼가지고서 그걸로 쓰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암호화도 활용하는 인증 방식이 있었고요. 점점 이렇게 인증이 발전해가지고서 암호화 기술도 복잡해지고 이제 지문, 발자취만 쓰던 것이 점차 뭐 홍채 인식을 쓴다든지 뭐 지금 애플의 아이폰이라는 거 최근 거 보면 페이스 아이디 해가지고 페이스 아이디에서 얼굴을 인식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양한 인증에 대한 뭐 인증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크게 보면은 역사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고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와 암호화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는 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인터넷 세상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버추얼로 해가지고서 여러 개 세션 나눠가지고 굉장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세션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어쨌든 이렇게 원격 세상으로 점점 오면서요. 아무래도 더 중요해진 인증 체계가 IT 분야에서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를 꼽자면요. 제가 볼 때는 다음과 같이 요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싱글 사인온. 싱글 사인온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단일로 해가지고서 인증을 하면은 여러 가지를 다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겠죠. 뭐 어떤 데서는 가끔 싱글 사인인이라고 해가지고서 조금 애매하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공식 용어는 싱글 사인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2차 인증 또는 다중 인증이라고 해가지고 투 팩터 또는 멀티 팩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요즘에는 보안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암호가 가끔은 불행하게 좀 노출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듣기로는 뭐 여러 가지 또 보안 사고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불행하게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작년 말인가 올해 초에 이제 파트너하고 뭐 하다가 개인정보가 잠깐 유출됐었고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딴 데서 얘기를 안 했음에도 직접 사과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뭐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MS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줌 같은 경우도 뭐 패스워드가 다 노출돼서 중국이 갖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등등 패스워드가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이슈가 있어가지고 핸드폰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앱을 설치해 가지고서 그 앱에서 한 번 더 인증을 거쳐 가지고서 본인에 대한 걸 더 확실하게 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이런 2차 인증 또는 다중 인증이 또 굉장히 원격 세상으로 오면서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같은 경우는요, 좀 구체적인 기술로 들어가면은 오어스라든가 오픈 아이디 커넥트라든가 이런 거 덕분에 지금 위에서 얘기했던 싱글 사인온이라든가 멀티팩터 인증이 실질적으로 기술로서 서로 다른 이기종이 앱이 어떻게 잘 엮여가지고서 인증이 하나로 엮여가지고 구축된다거나 인증이 서로 달라도 서로 연동된다거나 하는 부분에서 점차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굳이 얘기하는 이유가요. 이제 IMS 같은 경우는 사실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통 리눅스라든가 유닉스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LDAP, LDAP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쭉 발전했는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LDAP을 쓰지 않는 경우와 LDAP을 쓰는 경우와 또 연동하려면은 인증에 대해서 또 누군가가 엄청 또 구현을 해야 되고 많은 복잡함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오어스라든가 오픈 아이디 커넥트라든가 이런 기술이 점차 발전을 하면서 정말 앱이 자체가 달려들어도 좀 같이 연동해가지고 싱글 사인온을 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보다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랬을 때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인증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그래도 그러니까 누군가가 접속을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자원을 생성해야 되고 그게 자원을 생성하는 사람이 회사 내 한 명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 명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분들이 자원을 생성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권한을 갖느냐 그리고 그 사용자라든지 아니면은 생성한 자원이 어디까지 권한이 있느냐 라는 구체적인 권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서 보안 제어 정책을 적용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적용해서 예를 들면은 뭐 이 사람이 보안 위배가 얼만큼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감사 및 추적을 하느냐라는 모니터링과 감사 및 추적 기능이 연계가 되고요. 이것이 특히 기업 내부에서 기존에 별도로 아이디 패스워드건 자체적인 인증 방식이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요. 그 인증 체계와 클라우드 사이 인증 체계와 어떻게 통합을 해가지고서 함께 잘 쓸 수 있겠느냐. 요 4가지가 클라우드 쪽의 인증에서는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IAM이라는 요 부분은 모든 클라우드에서 다 거의 동일하게 기능이 다 있는 상황이고요. 애저에서는 이거를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이름을 짓고서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다른 쪽에서는 그냥 IAM이 이겁니다라고 가는데 애저에서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 다른 클라우드 특히 경험하시고서 애저를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인증일까? 특히 액티브 디렉토리도 이제 과거에는 이제 윈도우 서버라든가 이런 데 액티브 디렉토리가 있었는데 뭐 이게 뭐 무슨 또 관계가 있지 등등해서 많은 또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서 그 부분을 정리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자, 그 부분이요. 실제로 제가 이게 애저 사이트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서 새로운 서비스 리소스 검색하면 안 나와요. 지금 제가 여기에 애저 포탈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리소스를 검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IAM으로 검색하면은 결과를 찾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클라우드에서 인증해가지고서 IAM을 잘 아시는 분들이 애저에 왔을 때 인증이 어디 있지? 없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근데 그렇다고 제가 운이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인증 잠시만요. 항상 뭐 한글이 가끔 안 나오기도 하고 제가 영어로 세팅을 해서 한글로 세팅을 하고 자 다시 데모로 돌아가세요. 자 제가 한글로 인증이라고 치게 되면요. 애저 AD 인증 방법 해가지고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이렇게 또 잘 나오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또 한글 번역을 이렇게 잘 해놔서 그런데 또 보통 클라우드 이렇게 들어갔을 때 한글로 인증을 검색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복잡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애저에서는 이거를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고요.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걸 쓰고 있고 그것이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입니다. 요것이 이제 애저에서 보는 인증 체계가 되겠고요. 요 부분이 애저에서는 액티브 디렉토리 또는 한글 인증으로 검색하시면은 이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클라우드에서 혹시 인증을 잘 쓰셨던 분들은요, 요 두 단어로 검색하시면은 애저의 인증이 어떻구나라는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메뉴도 뭐 개요 시작부터 해가지고 사용자도 있고 그룹도 있고 여기서 어떻게 역할 및 관리자를 할당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사용자가 직접 앱을 만든 것이 있으면은 아니면은 애저에서 별도의 서드 파티 서비스가 있으면은 또 앱을 등록한다든지 아니면 회사 브랜딩 해가지고 회사 내부의 인증과 어떻게 또 연계가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다양한 걸 할 수 있고 사용자도 추가 관리가 가능하고 정말 인증에 대한 부분이 맞는 것 같죠. 이 부분이 사실은 다른 클라우드에도 다 그대로 있는 기능이 애저에도 똑같이 있는데 검색을 할 때 인증이라는가 액티브 디렉토리로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못 보신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가 무엇인지 영상으로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소리는 죽였어요. 네트워크 장벽이 뭐 허물어지고 아이덴티티가 오면서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데이터 이런 걸 잘 보호해야 되고 이런 클라우드에서 대규모로 아이디를 어떻게 관리하고 점점 증가하는 복잡한 보안 위협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애저에서는 인증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제품 이름이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거고요. 이 내부에서는 또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라든지 뭐 지능형 AI를 또 연동시켜가지고 보안 정책을 또 본다든지 하면서 보다 어떻게 철저한 보안 관리를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말 많은 고민이 드러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다른 클라우드에 있는 인증 IAM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앱이 있을 때 어떻게 또 권한을 세팅하고 어디서 권한을 부여하고 하는 부분 또 비정상적인 어떤 행위가 있을 때 어떻게 추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여기서 또 기본 역할들이 있거든요. 뭐 글로벌 어드민부터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요.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서 또 보시면은 어떤 계정이 또 어떤 역할을 줘가지고서 전체적으로 특히 회사에서 여러 사람의 사용자가 계정을 사용할 때 어떤 식으로 잘 관리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를 통해 가지고서 다 보시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또 이제 같이 쓰는 여러 사람들과 더 신뢰를 굳건하게 다지면서 이 인증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인증이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당연히 뭐 서드 파티가 있다고 하면 또 통합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쉽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인데 사실상 이게 클라우드에서 IAM 그 용어로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마 조금 더 어떤 중요성이나 부각이 좀 덜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질문이 그러면은 왜 굳이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이름을 지었느냐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사실 이제 뭐 제가 MS에 뭐 이제 온 지 한 1년 반이 아직 안 됐지만요. 여러 가지 봤을 때 사실은 이게 역사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 과거에 또 윈도우 서버 강사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액티브 디렉토리를 윈도우 서버 2003, 2008, 2012 막 설치하다 보면요. 그 당시에는 또 서버를 도메인 컨트롤러 만들고 그거를 뭐 포디스트 설정하든 뭐 도메인 컨트롤러 설정하고 뭐 읽기 전용 도메인 컨트롤러 설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관 내에서 다양하게 인증을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직접 설치를 하고 이거에 따라서 강의를 하고 하면서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윈도우 NT라고 하는 이 전신부터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인증이 거의 됐고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다른 클라우드에 있는 인증도 물론 좋겠지만요. MS 같은 경우는 거의 90년대부터 해가지고서 NT가 나왔을 때 인증을 고민했던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이름을 인증에 대한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제 지금 거의 다른 인증이 뭐 예전에 여러 가지 인증 프로토콜 체계가 있었지만은 현재 오픈소스 계열에서 특히 리눅스 뭐 그쪽 계열에서는 LDAP 그 LDAP 말고는 쓸만한 인증이 그렇게 지금 점점 드러나고 있지는 않고요. 엔터프라이즈 회사의 여러 가지 인증 제품도 생각보다 많이 하향세가 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또 다른 인증 체계가 바로 이 윈도우에 있는 액티브 디렉토리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증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요. 이 액티브 디렉토리는 이제 뭐 윈도우를 쓰건 리눅스를 쓰건 그런 여러 가지 대기업 큰 회사에서는 특히 전체적으로 기업의 그룹 정책을 관리하면서 각각의 데스크탑이라든가 사용하는 머신에 대한 권한까지도 어느 정도 제어하고 관리하는
그 훌륭한 또 나름대로의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했는데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는요. 아까 설명했던 클라우드에서 여러 가지 사용자 그리고 권한 관리 거기서 서드파티 앱에 대한 권한 관리 그거에 대한 지능형 모니터링 그리고 거기서 어떤 알람도 주고 하는 그 목적이 강하고요. 예전에 있던 액티브 디렉토리는 예,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뭘 설치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집중이 돼 있던 겁니다. 클라우드는 지금 설치형이 아닌 회사에서 지금 MS 준비를 해주는 거지, 예를 들면은. 예, 클라우드 제공자가 준비를 해주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는 조금 더 여러분들의 사용하는 입장에서 고려가 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액티브 디렉토리는 이제 뭐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보다는 액티브 디렉토리를 이제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시는 서버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조금 더 받아보셨다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근간이 크게 또 생각보다 전혀 관련이 없거나 하진 않는데요. 그 부분은 뒤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가 어떻게 쓰일까라는 부분을요. 쿠버네티스 서비스 이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혹시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당연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이 쿠버네티스가 특히 요즘에는 컨테이너라고 해가지고서 예전에는 뭐 클라우드에 가상머신을 띄워가지고 응용 프로그램을 쓴다거나 아니면 플랫폼 애저 서비스, 파스를 써가지고서 웹앱을 바로 배포한다거나 최근에는 뭐 서버리스 해가지고서 또 서버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것저것 개발할 수 있을까 그 부분으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VM 대신에 라이트웨이트 경량화된 컨테이너를 사용해 가지고서요. 앱에서 실제 사용하는 프로그램 바이너리와 이제 점점 뭔가 앱이 변한다고 하면 그 차이점만 증분을 시켜 가지고서 마치 진짜 우리가 배에 실는 컨테이너처럼 하나하나 싣고 쌓고 해가지고서 컨테이너화 해가지고서 응용 프로그램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는 하나의 OS 내에서 OS의 의존성 없이도 이 컨테이너가 독립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잘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그 컨테이너가 정말 무수히 많을 때, 실행되는 컨테이너가 뭐 100개다, 1000개다, 그렇게 무수히 많을 때, 그거를 전체적으로 관리해주는 오케스트레이터를 하는 역할이 이 쿠버네티스고요. 이 쿠버네티스의 역할은 이 컨테이너화된 응용 프로그램을 자동화된 배포를 하고 예를 들면 갑자기 트래픽이 막 몰리거나 사용자가 많아진다고 하면은 확장을 시켜라 하면 컨테이너가 막 늘어나고 아니면 뭐 줄이고 하는 부분도 명령어로 아니면 GUI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쿠버네티스가 오픈소스로 등장을 했고요. 그리스어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가 선박에 실을 수 있는 이런 컨테이너를 형상화했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배에 대한 키잡이를 의미하는 이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네, 짧은 역사 사실 이 쿠버네티스는 구글에서 이제 BORG라고 하는 부분이 오픈소스화가 돼가지고 지속적인 기여가 되어 있고요. 2015년 7월 21일 날 릴리즈가 됐는데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거는 이 당시에 세 분이 다 구글에 계셨었는데 이 두 번째 있는 브란덴 번스라고 하는 이 분이 이 이후에 MS로 오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이 클라우드에 알게 모르게 밑바닥부터 컨테이너에 대한 지원, 쿠버네티스에 대한 연계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부분은 사실 다른 다른 클라우드 제공자보다도 엄청난 차이가 사실 있습니다. 이 쿠버네티스는 지금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GitHub를 메인으로 저장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3에서 6개월마다 계속 릴리즈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추후에 이 발표 자료를 통해서 논문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쿠버네티스를 이렇게 애저에는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쓰시게 되면요. 여러분이 오픈소스 여기 있는 스크린샷처럼 쿠버네티스 오픈소스 화면을 그대로 보실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애저에서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한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 데모에서 제가 쿠버네티스를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서비스라는 부분을 하나 생성을 했고요. 이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하나 생성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API 서버 주소에서 이것저것 뭐 API 호출도 할 수 있고 현재 쿠버네티스 버전이 뭐 1.15.10이다 라고 해서 버전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근데 이렇게 애저 위에 굳이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사용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첫 번째,
지금 노드 풀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지금 데모용으로 준비했다 보니까 노드가 수가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현재 3개인데 이게 VM으로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 노드 개수 늘린다면은 클라우드에서 노드 개수를 쉽게 늘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전반적으로 또 관리하는 쿠버네티스를 관리할 수 있는 VM들이 있겠죠. 지금 현재 애저는 그 관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쿠버네티스 사용한 실제 사용에서 노드가 로드가 발생하는 실제적인 VM에 대해서만 지금 비용을 과금하고 있고요. 이 쿠버네티스가 사실 아까 설명드렸듯이 3에서 6개월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버전업에 대해서 또 일일이 또 직접 설치해서 관리하고 하는 부분이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MS에서 쿠버네티스 최신 버전을 항상 보면서 보안 패치를 계속 해주면서 안심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여러분께는 여러 가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쿠버네티스를 제가 갑자기 얘기한 이유는요. 이 쿠버네티스를 새로 만들 때 이제 보통은 이게 여러 서비스 사용자 구성 또는 서비스 주체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서비스 프린서펄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개념이 사실은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에 있는 인증과 좀 관련이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이 관련이 있냐면요. 제가 여기서 예를 들면은 자, 새로 만들기 다시 들어가고요. 새로 만들기에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검색을 하게 되면은 잠시 기다리면은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검색 중 하면서 기다리면 항상 데모 할 때는 속도가 느리기도 하고 하면서 안 나올 때도 있지만은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곧 나오겠죠. 다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누르고 리소스 만들기 하고 쿠버네티스 하겠습니다. 쭉쭉. 예, 여기 이제 나오죠. 예, 아마 제가 브라우저 오래 띄워놔서 잘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쿠버네티스 서비스 클릭하고 만들기를 하면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뭐 만들기 하고 뭐 이거 제가 뭐 테스트로 해가지고 뭐 테스트 하고 뭐 클러스터 이름 뭐 GAV 2020 KR 이안 테스트 뭐 이렇게 하고 쿠버네티스 버전은 이렇게 기본값이 현재 안정적인 버전이고요. 최근에 나온 버전도 MS 테스트에서 이거 정도 사용해봐도 문제 없겠다. 이거는 미리 보기이기 때문에 테스트 목적으로만 사용해봐라.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서 최신 버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거를 설명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여기 세 번째 탭에 인증이라고 있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 쿠버네티스를 이미 만들었죠. 이 인증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서비스 사용자 해가지고 기본 서비스 사용자를 쓰는 게 아닌 여기에서 인증을 아까 관련돼가지고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게 서비스 주체입니다. 이거와 연동돼가지고 즉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예를 들어서 2개건 3개건 해서 또 애저에서 만들 때 같은 인증을 쓰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인증 체계는 또 기존에 쓰는 거와 상관없이 또 고유한 인증 체계를 쓰실 필요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요. 여기서 그냥 무작정 다음 해서 하는 것이 아닌 내 서비스 사용자 구성을 해서 기존 항목 사용을 해가지고서 기존 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이건 뭐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기 파워포인트 들어가면은 내 서비스 사용자 구성에서 기존 항목에 사용해서 뭔가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제가 기존에 만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관련돼 가지고 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야 여러 개의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애저에서 만들었을 때 서로 인증이 통합이 돼서 관리가 될 수가 있겠죠. 이 서비스 주체라는 건요, 정확하게는요, 애저에서 특정 애저 리소스의 각각에 대해서 뭔가 새로 생성이 될 때 대표적으로 뭐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요, 딴 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애저에 있는 내부적인 기존의 인증책이라든가 그런 부분과 연계가 돼서 리소스에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사용자 앱, 서비스, 자동화 도구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하는 고유한 내부적인 보안 아이디가 돼요. 그러면은 이 아이디도 아무나 아이디만 안다고 해서 접속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패스워드 방식이라든가 뭐가 인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 등의 액세스,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보안 아이디가 생성이 되어야만 결국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이 쿠버네티스 서비스 좋은 게 있습니다. 애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클릭해서 갈 수도 있지만요. 요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걸 간과해서 안 된다는 부분을
전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구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뭐 이 명령으로 해서 생성합니다 해가지고 생성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웹을 기준으로 해서 가게 되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제가 갈게요. 액티브 디렉토리 해가지고 다시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들께서 앱 등록이라고 있어요. 여기 앱 등록에서 지금 뭐 다양한 앱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아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제가 오늘 만들었거든요. 요 4월 25일 해가지고 요 테스트 해가지고서 서비스 프린서펄이 아까 쿠버네티스 제가 만들면서 생성이 된 거예요. 이거에 대한 고유한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있고 뭐 테넌트 아이디, 개체 아이디 등등이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게 고유한 서비스 프린서펄에 대한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밀번호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인증서 및 암호에서 디폴트로는 지금 생성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 생성하실 수가 있겠죠. 요 암호 문자를 만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기존 내용으로 채워주시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쿠버네티스 서비스지만은 인증은 동일한 인증 체계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서비스 주체, 서비스 프린시플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요. 여러 개의 다른 서비스들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애저 내에서 인증이 통합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어떤 식으로 쓰일지를요. 윈도우 가상 데스크탑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버추얼 데스크탑 또는 뭐 WVD라고 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윈도우 가상 데스크탑을 쓰신다고 하면요. 애저에서 새로 가상 머신 만들 때 뭐 윈도우 서버 예를 들어서 만든다.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굳이 윈도우 가상 데스크탑이라는 제품이 별개로 나온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은요. 첫째로는 윈도우 10도 지원합니다. 이 윈도우 10이 현재 MS에서 애저에서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개발 목적으로만 지원하고 있고요. 사용자 목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이 윈도우 버추얼 데스크탑이고요. 이때 윈도우즈 10을 멀티 세션으로 로그인하는 게 지원이 돼요. 우리가 윈도우즈 10을 뭐 예를 들어서 프로나 엔터프라이즈나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서 여러 사람이 붙게 되면은 멀티 세션으로 붙을 수가 없어요. 한 명이 붙고 또 한 명은 붙으면 기존 사람을 로그아웃을 그러니까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3명 이상이 되면 안 된다거나 그게 일반적인데 윈도우즈 10을 멀티 세션으로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조직이 크거나 뭐 어떤 비용을 절약하고 싶은 회사 입장에서는 하나의 큰 VM을 생성해 놓고 거기서 윈도우즈 10이 돌아가고 여러 사람이 멀티 세션으로 들어와 가지고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WVD 윈도우 가상 데스크탑을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 오피스 365 프로 플러스라든지 이런 거와 최적화돼 가지고서 활성화가 잘 된다든지 그리고 윈도우즈 서버 RDS 데스크탑이라든지 기존에 쓰던 앱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기능 연계가 잘 되고 스케일과 배포가 또 손쉽다라는 부분은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경우는요. 오늘은 제가 인증부터 다시 보자고 했기 때문에 인증이 왜 중요한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윈도우 또는 윈도우 서버를 예로 들었을 때요. 혹시 이렇게 접속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해가지고 접속을 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겠죠. 윈도우도 그렇고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최고 권한이 있는 관리자. 그런데 혹시 이렇게 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혹시 뭐 보신 분 있으시면 채팅창에 보신 적 있습니다라고 남겨주시면서 좋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등등. 채팅창이 너무 조용해서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기관 조직명이 들어가고 백슬래시 해가지고 뭐 관리자 이름을 쓴다든지 사용자 이름을 쓴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예전에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해서 윈도우 서버에서 이것저것 쓰던 그런 쪽에서 있던 어떤 이제 기능에서 회사명 또는 이제 이게 정확하게 뭐 넷바이오스 네임 옛날 얘기로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튼 이 회사명에서 백슬래시 한 다음에 뭐 관리자, 사용자 명해 가지고 이 조직 내에 속한 뭐 관리자 아니면 사용자명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것이 이제 윈도우 버추얼 데스크탑으로 오면서요. 역시 로그인을 할 때 뭐 이메일로 로그인을 예를 들어서 한다든지 라는 식의 등등으로 해가지고서 뭔가 쭉 로그인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윈도우 버추얼 데스크탑을 해서 쓰다 보면요. 이렇게 별도의 도메인 기간이라든가 거기서 또 사용자를 생성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랬을 때 결국은 다시 또 인증에 대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고요. 이럴 때 액티브 디렉토리를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과거에 또 액티브 디렉토리를 아시던 분들이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를 보시게 되면은 또 뭐가 다른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예, 코멘트, 예, 감사합니다. 진짜 뭐 코프 해가지고 회사명에 뭐 4번 해가지고 쓰시는 데도 있고, 뭐 회사에서 계정 받아가지고서 회사 내에서 뭐 이메일 받으면 그 이메일 계정으로 해서 로그인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게 또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께는 또 추억으로 남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또 오픈소스 세상에서 오픈소스만 보셨던 분들 중에서는 저런 게 또 뭐가 중요한가, 이렇게 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윈도우 데스크, 윈도우 가상 데스크탑 WVD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단계 1, 2, 3, 4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덴티티 AD를 먼저 구축하고 그거에 따른 WV 테넌트를 구축하고 그거에 따라서 풀을 프로비저닝하고 그 다음에 프로필 스토리지를 구축하는 요 1, 2, 3, 4 단계를 차례대로 구축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구체적인 단계 하나하나 하면 되겠지만은 이랬을 때 인증에 대한 부분을 빠뜨릴 수가 없고요. 이때 진짜 또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가 또 뭐고 여러 가지를 또 살펴보셔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근데 이 윈도우 가상 데스크탑은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도 또 어느 정도의 대비도 하면서 예, 준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온프레미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클라우드 안 쓰는 회사, 그리고 클라우드 쓰는 입장, 그리고 클라우드를 안 쓰는 쪽이지만 인증만 애저에서 쓰는 쪽이 회사도 요즘에 가끔 있거든요. 그런 회사, 기존에 쓰던 인증과 서버에서 쓰던 인증과 클라우드 쓰는 인증을 통합하는 부분,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또 복잡하면서 이렇게 옵션이 뭐 1, 2, 3, 저는 뭐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실제로 또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또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하는지 또 많이 복잡해지고 이때는 또 인증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VPN 또는 익스프레스 라우트로 어떻게 해서 뭐 동기화를 해서 인증을 빠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또 안 하면은 인증할 때 레이턴시가 또 발생해가지고서 또 인증할 때만 느린다든지 그걸 또 하기 위해서 인증을 또 뭐 캐싱하는 옛날에 이제 윈도우 서버 기준으로는 뭐 읽기 전용 도메인 컨트롤러라든지 뭐 그런 것도 막 세팅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기존 개념으로 해가지고 도메인 컨트롤러라고 해가지고서요. 여러 가지 계정, 회사 계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제어하는 도메인 컨트롤러라는 부분을 애저 구독에서 기존 도메인 컨트롤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고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은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서비스라고 하는 또 이제 그 리소스가 있어요. 그걸 또 생성해가지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기존 거와 또 연결시켜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쓰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랬을 때 또 뭐가 또 장점이고 단점이고 하는 이런 부분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애저 AD 도메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자, 애저 AD,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는 아까 얘기 드렸지만 IAM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클라우드에서 우리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다양한 리소스를 생성할 때 리소스에 대해서 어떻게 권한을 줘야 되고 어떻게 제어할 건데요. 애저 AD 도메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은 뭐 윈도우 버추얼 데스크탑이건 이렇게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회사 내에서 쓰는 자원을 또 관리하는 인증 체계가 있을 때 그 인증 체계와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브릿지가 된다고 일종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뭐 콘토소라는 회사 내에 뭐 네트워크가 또 있을 때 애저 AD 도메인 서비스 사용해 가지고서 이걸 브릿지 시켜 가지고서 애저 AD에 있는 또 계정과 상호 연동이 돼 가지고서 쓸 수 있는 이런 제품이 바로 이제 이런 리소스가 애저 AD 도메인 서비스라고 있고요. 이 WVD를 설치할 때 그래 가지고 실제 보시면은 할 때 이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이 테넌트 아이디 테넌트 아이디 속성이 가가지고서 이 디렉토리 아이디를 받아와 가지고서요 처음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요 AAD의 테넌트 GUID 또는 이름을 넣어야만 이 다음 단계가 돼요. 그랬을 때 이게 그냥 사실은 뭐 또 세팅하는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따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왜 하고 어떤 때 하고 어떤 부분에서 또 아이디가 관련되어 있고 뭐 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자 오늘 장표를 준비하였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 다음에 프로비저닝 되는 과정은 이렇게 뭐 기관이 또 AD에서 컨센트 부여해가지고서 권한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거에 따라 그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또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해당 아까 앱 등록 쿠버네티스에서 있었죠.
여기서도 해당 앱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이건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으로 가는데요. 이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에서 테넌트 권한을 활동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테넌트가 생기고 거기서 일종의 WVD 어드민이 리소스 생성하고 사용자에게 할당을 해줄 수 있는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 WVD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한 거를 데모를 하기는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지만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뭐 로그인 해가지고 AG 디렉토리 찾아가지고 어플리케이션 클릭해가지고서 뭐 권한을 부여해가지고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결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예시로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두 개를 띄워놨어요. 여기 있는 계정은 WVD 어드민으로 로그인한 겁니다. WVD 어드민으로 로그인한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WVD 유저로서 로그인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어드민에서는 예를 들면은 어드민에서는요. 제가 구독을 보면은 구독이 나와 있어요. MSDN에서 이렇게 구독이 나와 있는데 여기 유저 같은 경우는요. 구독이 나와 있지도 않아요. 대신에 어드민은 유저를 구독을 볼 수 있지만은 사용자는 이렇게 웹 클라이언트로 접속해가지고서 원격 데스크탑 WVD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드민은 또 지금 그렇게 할당이 안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어드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또 내용을 보시면은 리소스에서 가보시면은 실제적으로 WVD를 위해 가지고서 돌아가고 있는 가상 머신도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또 내부적으로는 가용성 집합도 다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접속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들어가셔가지고 모든 리소스를 살펴봐도 리소스가 없어요. 그래서 애저를 시작하라고 나오고 구독했을 때도 아까 구독이 없었지요.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사용자 뷰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대신에 리모트 데스크탑 웹 클라이언트에서 아까 보시면 뭐 아이디 추가하고 하는 그런 메뉴가 있었는데요. 그거와 같이 이제 그렇게 웹 클라이언트라든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뭐 원격 데스크탑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겠죠. 거기서 로딩을 해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윈도우 WVD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목록이 나오게 되고요. 저 역시 또 오래 뛰어나가서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제적으로 해당 윈도우 버추얼 데스크탑에 접속을 한 겁니다. 자, 사실 또 그래서 여기 또 왼쪽에 보시면 어드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AD 도메인 서비스 해가지고 이런 도메인에서 실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속성을 볼 수도 있고요. 이 디폴트 디렉토리에서 사용자 보게 되면은 현재 뭐 무슨 사용자가 있고요. 여기서 어드민이 있고 사용자가 있고 뭐 권한을 어떻게 주고 그랬을 때 이런 다양한 권한을 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 등등 해가지고 다양한 거를 어드민 입장에서 세팅할 수가 있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진짜 구독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고 대신에 이렇게 웹 클라이언트 해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는 또는 뭐 윈도우 버추얼 리모트 데스크탑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접속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요즘에 정말 갈수록 안전한 보안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원격으로 개발해야 될까 아니면 원격으로 어떻게 업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또 점점 이슈가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서 또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데모로 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실 이 VS 코드도 이제 지금 리모트 VS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이라는 게 퍼블릭 프리뷰로 되어 있는데 아마 곧 정식으로 릴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시점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걸 통해서 쓰시면은 사실 뭐 내부적으로 브라우저에서도 이 VS 코드 접속해서 막 에디터 개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퍼블릭 프리뷰이기 때문에 이 좀 안정적인 윈도우 버추얼 데스크탑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걸로 해가지고 접속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데모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경우는 GitHub 지금 하나 재밌는 게 지금 이렇게 한국 애저 사용자 그룹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5개의 트랙, 커뮤니티 존까지 해서 5개의 트랙으로 해가지고서 정말 뭐 사이트로 GitHub로 해가지고서 재밌게 만들고 스피커도 다 관리하고 프로젝트도 관리하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티에서 멀티 트랙으로 이렇게 버추얼 컨퍼런스라는 걸 이렇게 진행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을 저는 직원으로서 한편으로는 또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GitHub도 접속해가지고 저도 제 발표 세션 제목 넣고 할 때는 제가 플리캐스트 막 해가지고서 수정을 해보기도 했고요. 이런 쪽으로 좀 재미있게 저는 커뮤니티 와이드에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인증과 관련돼 가지고서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자세하게 보신다면은
애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보실 때 사실은 뭐 우리가 일을 하다 바쁘다 보면은 그냥 리소스 생성해서 그냥 사용만 하면 되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이게 조금 더 크게 쓴다든지 나중에 확장된다든지 했을 때는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를 놓치다 보면은 결국 이게 나중에 큰 보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염두하시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의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거의 다가왔는데요. 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딱 5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 애저에서는 IAM이라고 검색하면 나오지도 않는다. 한글로 인증을 하시거나 아니면 액티브 디렉토리로 검색하시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된다. 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애저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퍼블릭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다른 클라우드처럼 사용자, 그룹, 권한관리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요. 이거는 모든 클라우드가 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거의 사실 인증 쪽은 뭐가 더 좋다 나쁘다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요. 애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다른 클라우드와 차별화돼서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그 제품이 예전 윈도우 NT부터 있었고 그 노하우를 기준으로 인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엔터프라이즈 큰 레벨에서 보안 관리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염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자, 아까 제가 쿠버네티스 예시도 들었는데요. 쿠버네티스라든가 예를 들면은 지금 곧 다가오는 게 또 레드햇 서밋, 레드햇 포럼이라고 해서 보스턴에서 매년 개최했던 것도 지금 거의 버추얼 형식으로 개최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또 레드햇에 보면요. 오픈시프트라고 하는 또 오픈소스가 있습니다. 오픈시프트라는 또 파스 형태의 솔루션이 있는데 애저에서도 또 레드햇과 협력 관계가 좋아가지고 애저 레드햇 오픈시프트라고 하는 ARO라고 하는 또 제품도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쿠버네티스 오픈시프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처음부터 만들던 제품이 아닌 연동해서 쓰는 거잖아요. 즉 이런 거를 제가 지금 정의를 애저 네이티브 서비스가 아니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요. 애저와 결국은 인증 연동이 이루어져야 거기서 내부에서 쓰이는 인증과 애저에서 쓰이는 인증과 서로 맞아 떨어져 가지고서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바로 필요한 것이 서비스 주체이다. 서비스 프린시펄 영어로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 번째, 통합 인증 관련 서비스. 예를 들면은 WVD, 윈도우 버추얼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결국 로그인하는 사용자를 또 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요, 서비스 주체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테넌트 또는 도메인 서비스 등의 지식을 추가적으로 필요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자체는 윈도우의 서버라든지 옛날 NT에서 언급하는 액티브 디렉토리와는 다릅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에서부터 쭉 보신 분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도메인 서비스라는 근본 개념이 절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예전에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해서 그 제품이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서 그 맥락을 계속 이어가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점점 발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어떻게 보면 애저가 지금 보면은 또 지금 아까 설명했던 쿠버네티스도 그렇고 오픈시프트도 그렇고 많은 전체적인 생태계를 다 이렇게 인브레이스 하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보시면서 이 애저 클라우드를 좀 더 재밌게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설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이트가 이 주소는 아마 이따가 컨트롤러 분께서 아니면 저가 뭐 이 링크를 다시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링크를 통해서 설문을 잘 부탁드리고요. 그 이외에 뭐 파트너사 행사해 가지고서 여기 하시면 뭐 커피 쿠폰이라든가 이렇게 드린다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제 세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다른 또 세션 재미있는 세션도 많이 구경하시고 하시면서 사실 이렇게 저도 버추얼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트랙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뭐 또 이제 여러분도 또 그러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저도 좀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남은 시간도 재밌게 즐기시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코로나19라든가 이런 것도 잘 회복이 돼가지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